김 박사님, 주불과 잔불은 마무리가 됐지만 뒷불에 대한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산불 향후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7일, 28일 비가 왔고요. 네. 그 비는 아마 대기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를 좀 변화시켰고, 그래서 풍속이 떨어졌고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제 뒷불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머지 상황 정리를 하게 되는데, 뒷불 정리에 들어가면 일단 진화선 점검, 네. 또 불타던 남은 이렇게 나무 덩어리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낙엽청 이제 점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뒷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진화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두 다 철수한 뒤에 네. 밤중에 다시 뒷불에서 불이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다시 진화 자원을 전개한 사례도 왕왕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단히 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잔불과 뒷불 정리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전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 사례와 비춰보면 이 복원까지의 과정과 시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월 6일까지 아마 긴급 피해 조사 이루어질 거고요. 네.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긴급 복구 계획이 만들어지고 6월 어간까지 사방으로 대표되어지는 토사재, 여름철 토사재 대비 이제 사업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금년 연중에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종합 복구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리고 2년 차부터 도로변부터 이제 벌채하는 곳을 벌채해서 조림 준비 등 이제 항구 복구로 이제 네.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2000년 산불의 어떤 자료를 보면 네. 자연이 어떻게 회복하나 이렇게 보니까 불이 나면 최대가 아니죠. 온도가 한 500도씨까지 올라가고요. 그 열기는 대략 지표와 30cm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토양 미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런 가운데 조사한 기록을 보면 낙엽층이 만들어지는데 16년. 16년. 예, 그게 2cm 쌓이는데 26년, 대략 30년 걸린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푸르러서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온전치 않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네. 특히 송이를 기대하는 산촌 주민들, 30년 뒤에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자원 생태계에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번 산불로 인해서 더 큰 생태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때 과거 산불 때 미래 지향적 산림 생태계 복구 이런 이제 레포트를 써요. 네. 이제 산불이 끝나면 자연 복원과 조림 복구, 인공 복원하는 그 주장을 하는 양측의 팽팽한 네. 주장이 맞설 겁니다. 이때 이제 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한 산림청의 큰 요령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산을 다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모든 산을 자연 복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지형과 토양 그리고 사람들의 산촌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적절한 비율로 인공 복구를 하고 네. 나머지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복구되도록 유도하는 게 요령이 좀 필요하고요. 그건 아마 그 전문가들께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네, 산림 생태계 복원 문제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상실감과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심한 우울증도 걸리고 계시고 참담한 두려움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재민들인데 물질적인 피해도 그렇지만 이재민들의 정신적, 정서적 심리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재민들 상실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불안감에 또 이를테면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이제 안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들인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 지역에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그 집의 소유주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오히려 본인 집은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들이 다 피해를 입었는데 나만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 미안함 때문에도 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피해 지역 주민분들이 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그 지역에 같이 소속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심리적인 어떤 이
부담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역적으로 이런 지금도 현재는 이런 심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지금 단기간에 끝날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겉으로는 괜찮으시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의 관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 피해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분들도 혹은 또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진압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투입됐던 이런 이제 공무원분들 또 이를테면 진압대원들 이런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어땠는지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강원도에는 이제 이재민과 또 재난 그 대응 현장에서 고생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 부설로 그런 도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그 기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경북 지역에 지원을 갔습니다. 그 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휴머니즘입니다. 휴머니즘이요. 이 산불을 재난이 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없던 신뢰와 우정이 쌓입니다. 그 힘든 상황을 함께 거쳤기 때문에 휴머니즘이 싹 트는데 이게 시효가 있더라고요. 대략 2년 반에서 3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재난이 나면 이재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의 성금과 행정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돈의 배분과 분배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관여하는 마을 대표, 주민 대표분들은 막 생겼던 휴머니즘이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배분 과정에서 갈등을 없애고 완화시키는 요령, 주의가 필요하다. 이건 뭐 여러 개 말씀드리자면 참 긴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이재민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신경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심각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역대 최대 피해로 기록될 이번 경북 산불 그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학자로서 연구원으로서 현행 제도와 인식에 대해서 뭐 당부하실 말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산불이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에는 발생하면 열심히 가서 끄고 또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산불을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산불을 이렇게 열심히 끄는 나라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산불 진압 능력이나 체계는 사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더 빨리 껐으면 좋겠다 또 효율적으로 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산불 진압에 대한 부분들 여러 노력들을 우리 국민들도 좀 잘 함께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또 개선돼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이렇게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큰 불이라면 예방의 그만큼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이런 진압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또 반대로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산불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도 좀 더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도 자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은 누구 혼자 또 혹은 정부에서 열심히 끈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금년도 정부 예산안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25년 약 677조 원이었어요. 산불 예산은 2,514억 원이었습니다. 그 산림청이 그 돈으로 다루는 면적은 약 630만 헥타르, 헥타르당 4만 원으로 책정되어졌습니다. 이 돈이 많다 작다를 떠나서 일단 이번 산불을 계기로 좀 확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한편 산림청은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도 없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배정받은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그 말씀 중에 교육훈련센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교육훈련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침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간지풍으로 대표된 산불을 하도 맞다 보니까 동해안에 가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그 옆에 연곡 산림기계훈련원이 있고요. 그 옆에 가면 산림항공대가 있어요. 산불 끄는 항공대죠. 그래서 그 기름 조금 빌리면
적은 예산으로 보니까 산림청이 지금 470억 원인가 기재부에 신청하고 승낙을 못 받아서 2년 3년 지금 진도를 못 나간다고 합니다. 네. 강원도로 오십시오. 400을 4분의 1이면 그런 교육훈련센터 세팅하고 강원도에서 통하는 진화 전술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통할 것이다 네. 하는 그런 제가 기대 속에서 강원도로 오십사. 강원도에서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 더 강원연구원 김경남 박사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실수가 큰 산불을 냅니다. 실수로 산불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림 주변에서는 불시 취급에 주의를 바랍니다. 바로 매일 우리가 휴대폰에서 확인하는 몇 번씩 보는 안전 안내 문자의 내용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내 지역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인식과 반감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사실 항상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이슈강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